제 배에 나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청아의 사이다 육아의 허청아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인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돌무렵의 아이들, 돌부터 24개월의 아이들한테 책이라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건네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람들을 다 각자 가지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바람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책과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책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책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를 내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육아라고 하는 키워드는 아이가 아주 어린 이런 육아를 하는 시기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항상 관심사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책육아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 전집을 몇 바퀴 돌려야 되고 꼭 이런 독후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책육아들로 정의하면서 책육아를 열심히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돌무렵의 아이들한테 내가 책육아를 해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해보려는 순간 좌절스러운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전집을 사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표지부터 넘기자마자 도망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죠. 중간에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기도 하고 끝에서부터 보겠다고 하고 뒤집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갑자기 책을 읽다가 뭐에 꽂혀가지고 막 딴 데로 달려가서 장난감들을 막 가져오고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책 읽기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요, 너무너무 정상적인 행동들이에요. 이 책 읽기라고 하는 이 읽기의 단어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면 돌무렵의 아이들은 책 읽기가 아닙니다. 책은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책 읽기에서 읽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은 너무너무 재밌는 놀잇감이다 라고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읽는 책 읽기의 그 과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책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기에 그 시작을 잘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밌게 읽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사실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한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책을 안 좋아하기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이 영유아 시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겠다고 앉아가지고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을 따라서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주인공을 따라서 막 목소리 이상하게 변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책을 재밌게만 읽어줘도 아이들은 책을 좋아합니다. 그다음 아이가 더 재밌게 읽기 위해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요소가 담겨있는 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아이가 어떤 요소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은 아이가 꽂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옵션들이 있어서 아이가 어떤 거 골라야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먼저 이거는 이제 글밥도 적당하고 우리 아이가 읽기에 좀 좋겠다.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한번 천천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 책 읽기라고 하는 활동이 아이들한테 좋은 이유, 그 다음에 책 읽기라고 하는 시간이 아이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려면 엄마 아빠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스킨십하면서 엄마 아빠의 품에서 이렇게 읽는 시간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좋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그 말하는 펜, 세이펜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가 뭔가를 이제 내가 상호작용하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랑 뭔가를 이제 교감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제 인풋을 주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이펜을 쓸
쓸 때의 주의점은 뭐냐면 세이펜을 쓰면서 독서를 하는 활동만큼 엄마 아빠가 같이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목소리 들으면서 또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이런 활동 자체, 그러니까 내가 책 읽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좋은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지를 알게 하는 이 시간을 세이펜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만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책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주로 이제 활동하거나 혹은 놀이하는 공간에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게 비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팁은 책 등을 이렇게 보기만, 글자만 이렇게 있는 책 등만 나열된다고 했을 때 책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책의 전면이 보이든 책 표지가 보이게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놀이공간에 펼쳐놓기만 해도 우리 아이가 이제 책의 표지를 보면서 이건 뭐지? 여기 강아지가 있네? 하면서 열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엄마가 설거지하거나 집안일 할 때 아이가 엄마 근처에 와서 논다. 그럼 거기도 이제 책을 좀 여러 권 깔아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책이 놓여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아이가 책에 익숙해지고 책을 조금 더, 한 번 더 읽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책이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물고 빨아요. 아니면 책을 찢어요. 아니면 책을 막 갈기갈기 갉아먹어요. 이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책을 주기를 두려워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같이 읽어주고 노출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을 너무 물고 빠는 시기의 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빨기 욕구를 해소하고 밥을 맛있게 먹은 후에 이제 쪽쪽이를 물려주면서 책을 읽어줘도 되고 빨기 욕구가 충분히 해소되고 나서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하거나 혹은 이렇게 물고 빨아도 안전한 책을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로 된 책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갉아먹지 못하고 이제 물고 빨아도 되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혹은 정말로 물고 빨아도 안전한 이런 헝겊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구겨도 되고 찢지 못하고 물고 빨아도 되는 이런 헝겊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시간을 읽어준다거나 혹은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지는 않고요. 매일 반복적으로 그다음 자주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루틴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는 꼭 엄마 아빠와 책을 몇 권 읽고 자자. 그래서 자기 전에는 우리 유진이가 좋아하는 책 3권 가져와. 그래서 3권을 골라서 자기 전에 꼭 읽고 자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꼭 만들어주면 매일매일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팁은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그림을 볼 때 사진으로 된 책이나 혹은 실제와 가깝게 묘사된 그런 세밀화의 그림을 담겨 있는 책이 이 돌 무렵의 아이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책에 나와 있는 사과와 내가 어제 먹은 실제 사과가 같은 사과라고 인지하게 되는 건 18개월 무렵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책에서 나왔을 때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세밀화로 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사로 된 책을 읽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발달의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같은 책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싶어 하는데 다양한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그 하나의 책만 집착을 하는 듯한 그래서 억지로 막 권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이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행동은 아이들이 대부분 보이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 이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단어를 듣기도 하고 요소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 한 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성인보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 책 읽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탐색하고 정보를 얻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오히려 더 저는 장려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지겨워도 계속 읽어주시는 것이 좋고, 네, 이 아이들의 너무너무 반복해서 읽는 이 책에 대해서는 계속 더 장려를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책에 이제 아예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아이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책에 흥미를 보이지 않기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로 책이 재밌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 쉽거든요. 첫 번째는 이 양육자가 재밌게 읽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극을 하듯이 되게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오글거리고 내가 이거 못해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꼭 그렇게 오바스럽게 하지 않아도 책을 재밌게 읽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책에서 간질간질 이런 의성어 의태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막 간지르는 거예요. 막 간질간질 뭐 돼지가 뭐 간지럼을 탔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를 진짜로 옆에서 막 간질간질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막 음식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책에 막 과일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과일들 보면서 이거 맛있겠다 먹어보자 하고 찝어서 냠냠냠 유진이도 먹어볼래? 먹어보자 하고 냠냠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요소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음식이 나왔어.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대 하면 오늘 무슨 냄새 나는지 맡아볼까? 이러고 맡아서 냄새 나는 척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 유진이는 어떤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봐. 이러면서 맡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지 않아도 돼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는 거는 사실은 36개월 이 무렵에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 전개를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멈춰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막 찾으러 가요. 그것 또한 이제 책과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막 읽다가 멍멍이가 나왔어. 근데 막 멍멍 인형을 갖고 오고 얘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멍멍이가 나와서 멍멍이 막 인형을 들고 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얘가 진짜 책을 즐기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멍멍이 이거 인형 찾아왔잖아. 다른 멍멍이 나오는 책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집에 있는 멍멍이 나오는 책을 다 뒤져서 다 펼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거운 책놀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반드시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거든요. 언제부터 책은 읽어주면 될까요? 네, 일단 책 읽기를 시작하는 시기는 정말 아이가 어린 신생아 때부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아이에게는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랑 교감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교감하는 따뜻한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에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신생아 때부터 말 많이 걸어주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말 많이 걸어줘야 빨리 이제 애착이 형성되고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 밖에서 연결고리를 찾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신생아 태어나면 뭐라고 말 걸어줘야 될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책입니다. 왜냐면 우리 신생아 시기에는 시각적인 자극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흑백 패턴에서 넘어가서 컬러를 조금씩 보는 시기에는 책이 넘어가면서 다양한 이제 컬러들이 나오고 이게 나한테 시각적 자극이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교감이라든지 언어 발달 외에도 시각적인 자극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다음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도 되는지. 네. 일단 책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답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수준이라든지 질문의 종류는 24개월을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4개월 이전엔 좀 더 단순한 질문을 해주는 게 좋고요. 24개월 이후에는 내가 뭔가 좀 상상을 하는 이런 질문들을 건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이전에 단순한 질문은 우리 지금 돼지가 어디 가는 거지? 돼지가 지금 뭐 먹고 있지? 이런 것처럼 단순한 질문을 하고 24개월 이후에는 이 친구 울고 있다. 이 친구 뭐가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지? 물어본다거나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 토끼는 왜 지금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후에 아이가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고요. 잠깐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기만 하면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상상하고 사고하는 거에 종류라든지 깊이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책을 보면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 거는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아예 안 읽는 아이들은 그냥 정말로 책을 기찻길로 만들어서 우리 책 기찻길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하고 걸어서 놀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책을 통해서 막 인형들 집을 지어줘요.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여기 밑에 우리 토끼 재워볼까, 세워서 고양이 재워볼까, 인형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그냥 놀이를 해도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아, 책도 장난감이구나, 책도 놀잇감이구나 이렇게 알면 그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책을 한 페이지씩 읽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막 다른 거랑 같이 가져와서 대조하고 이거 요소를 발견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기에 속해요. 영유아 시기에 얼마나 책이라고 하는 게 즐거운 놀잇감인지,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교감하고 스킨십하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 영유아 시기에 책과 친해지는 거에 절반은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읽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팁을 활용해서 잘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